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에 들린 펜을 한번 보세요.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그 작은 펜에서도 소리가 납니다. 누군가에겐 일상의 도구, 어떤 이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했던 무기. 파키스탄 북서부 히말라야의 끝자락, 스와트 계곡. 1997년 7월 12일 뜨거운 여름 새벽.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웃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이구나, 안 됐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랄라 유사프자이. 이름의 뜻은 슬픔에 잠긴. 그러나 훗날 그 이름은 전 세계에 희망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소녀가 펜을 들어 총성과 맞선 날의 기록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그날의 목소리. 이야기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으로 자리를 지켜주세요. 그 한 번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스와트 계곡을 아시나요? 한때 파키스탄의 스위스라 불리던 곳입니다. 에메랄드빛 스와트 강이 계곡을 가로지르고 만년설의 힌두쿠시가 마을을 감싸 안던 곳. 복숭아와 살구가 있고 폭포 소리가 퍼지던 천국 같은 계곡. 밍고라. 그 작은 도시에 특별한 집이 있었습니다. 지아우딘 유사프자이의 집. 가난한 교육자, 시인이었고 몽상가이기도 했습니다. 결혼 전 그는 약속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보낼 거요. 아들이든 딸이든. 1997년 여름. 첫째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축하는 없었습니다. 다음엔 아들을 낳을 거야. 딸은 남의 집 사람이잖아. 교육시켜서 뭐하나. 지아우디는 조용히 족보를 꺼냈습니다. 300년의 가게도 그 어디에도 여자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말랄라 유사프자이. 족보에 새겨진 첫 번째 여성의 이름. 그것이 모든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말랄라라는 이름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1880년 마이완드 전투. 아프간의 잔다르크, 말랄라이의 이름. 그녀는 외쳤습니다. 명예롭게 살지 못한다면 명예롭게 죽는 것이 낫다. 아버지는 그 용기를 딸의 이름에 담았습니다. 지아우딘이 운영하던 작은 사립학교. 학생은 100명도 안 됐고 건물은 낡았으며 월급은 늘 밀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꿈이 있었습니다. 교육은 빛이다. 그는 매일 아침 외쳤고 무지는 어둠이다. 아이들이 따라 외쳤습니다. 말랄라는 4살부터 그 교실에 앉았습니다. 작은 의자를 들고 맨 뒷줄에 앉아 형들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우르두어를 배우고 파슈토어를 익히고 영어 알파벳을 조심스레 따라 썼습니다. 5살이 되자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왜 여자 선생님은 적은가요? 왜 여학생 교실은 작은가요? 왜 어떤 여자아이는 학교에 오지 않나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책을 건넸습니다. 6살. 첫 연설대회. 주제는 교육의 중요성. 떨리는 목소리로 말랄라가 말했습니다. 교육 없는 삶은 날개 없는 새와 같습니다. 작은 강당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7살, 8살. 해마다 연단에 섰고 해마다 트로피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교육은 교실 밖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저녁 식탁.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오늘 뉴스를 봤니? 파키스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니? 내 생각은 어때? 말랄라는 텔레비전을 보고 신문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9살. 어머니 토르 페카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특별한 아이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왜요, 어머니? 세상은 아직 목소리 큰 여자아이를 좋아하지 않거든. 2007년 스와트 계곡에 검은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처음엔 라디오였습니다. FM 라디오. 물라파즐룰라. 사람들은 그를 라디오 물라라 불렀습니다. 여성들이여 집 밖에 나오지 마라. 그것이 신의 뜻이다. 처음엔 몇몇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라디오를 켰습니다. 2008년 거리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가게 간판이 사라지고 CD들은 치워졌습니다. 음악은 악마의 소리다. 미용실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자는 꾸미지 말아야 한다. 텔레비전 가게가 불탔습니다. 서구 문물은 독이다. 그리고 마침내 학교가 표적이 됐습니다. 2008년 가을, 첫 여학교가 파괴되었습니다. 새벽 3시, 폭발음이 계곡을 흔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남은 건 잔해뿐. 책가방, 공책, 연필이 흙더미에 묻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매주 학교가 사라졌습니다. 2009년 초까지 여학교를 포함해 150곳 이상이 파괴되었습니다. 말랄라의 일기장. 2008년 10월 17일. 오늘도 폭발음이 들렸다. 이번엔 우리 집에서 2km 떨어진 학교다. 내일은 우리 학교일까? 공포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거리에는 무장한 남성들이 배회했고 여자아이들아 학교에 가지 마라. 가면 얼굴에 산성 물질을 뿌리겠다. 라는 위험 문구가 퍼졌습니다. 실제 공격 사례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말랄라는 학교에 갔습니다. 교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책은 숄 아래에 숨겼습니다. 두렵지 않니?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두려워. 하지만 무지가 더 두려워. 2009년 1월 15일. 최후 통첩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여학교는 문을 닫아라. 거부하면 결과를 책임져라. 그날 밤 지아우디는 가족을 모았습니다.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 말랄라가 물었습니다. 학교는요? 모르겠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2009년 1월 BBC 우르두 서비스 기자 압둘하이 카카르가 스와트를 찾았습니다. 상황을 전해줄 학생의 일기가 필요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11살 소녀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쓸게요. 말랄라였습니다. 위험해. 가명을 쓰자. 굴마카이. 옥수수 꽃이라는 뜻. 파슈툰 전설의 이름. 첫 번째 일기. 2009년 1월 3일. 어젯밤 꿈을 꿨어요. 군인들이 학교로 들어왔어요. 무서웠어요. 하지만 오늘도 학교에 갔어요. 27명 중 11명만 왔지만 일기는 전화로 불러주고 기자가 받아 적었습니다. 두 번째 일기. 1월 5일. 오늘은 5명만 왔어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너희가 역사의 증인이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세 번째 일기. 1월 7일. 교장 선생님이 방송했어요. 평상복을 입고 오세요. 교복이 표적이 되니까요. 내 예쁜 파란 교복을 옷장에 넣었어요. 네 번째 일기. 1월 14일. 내일이 마지막이래요. 학교가 문을 닫는데요. 선생님이 우셨어요.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일기는 파키스탄을 넘어 퍼졌습니다. 국제 언론이 다뤘고 BBC의 인터뷰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말랄라는 결심했습니다. 가면을 벗기로. 저는 굴마카이입니다. 아니, 저는 말랄라입니다. 2009년 2월. 다큐멘터리 촬영.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먼저 싸워야 해요.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카메라 앞에 11살 소녀. 두려움은 있었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왜 학교에 가려고 하니?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숨을 쉬려고 하나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2009년 5월 정부군이 스와트를 탈환했습니다. 학교가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습니다. 부서진 교실, 떠난 선생님들. 그때부터 말랄라는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13살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의 연단. 교육은 빛, 무지는 어둠. 문학축제의 무대. 책은 무기보다 강합니다. 여성포럼의 강연. 침묵은 공범입니다. 사람들은 박수쳤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는 분노가 자라났습니다. 2011년 10월 데즈먼드 투투가 국제 어린이 평화상 후보로 그녀를 지명했습니다. 비록 수상하진 못했지만 파키스탄 정부는 청소년 평화상을 수여했습니다. 이 상금으로 뭘 할 거니? 학교를 세울 거예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무료 학교요. 2012년 초 위협이 시작됐습니다. 대문 밑으로 익명의 쪽지가 밀려들었습니다. 입을 다물어라. 아니면 영원히 다물게 해주겠다.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뿐입니다. 말랄라의 일기. 2012년 3월 엄마가 부르카를 샀어요. 너를 숨기려고 하셨죠? 하지만 목소리는 숨길 수 없잖아요. 그해 여름 위협은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설교와 전단, 소문 속에서 한 소녀의 이름이 공공연히 오르내렸습니다.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2012년 10월 친구가 말했습니다. 말랄라, 누군가 너를 찾아다닌대. 말랄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우리가 멈출 수는 없지. 계속 살아야지. 그리고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2012년 10월 9일 화요일 아침 7시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달걀 프라이와 차파티. 오늘 시험 있지? 네, 파키스탄 역사요. 8시 학교 도착. 시험은 무굴 제국. 1시간 반 동안 답안을 써 내려갔습니다. 10시 30분 시험 종료. 친구들과 수군거렸습니다. 7번 문제 뭐라고 썼어? 악바르의 종교 정책? 11시 수업 마침. 평소엔 걸어가지만 그날은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12시 10분 노란 스쿨버스가 왔습니다. 말랄라는 창가 쪽에 앉고 모니바와 샤지아, 카이나트가 그 곁에 자리했습니다. 버스는 다리를 건너 검문소를 지나 달렸습니다. 12시 25분 버스가 급히 멈췄습니다. 젊은 남자 2명이 다가왔고 한 명이 운전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학교 버스냐? 그는 뒤쪽 문으로 올라타 크게 물었습니다. 말랄라가 누구냐? 정적. 아이들의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한 곳을 향했습니다. 남자가 권총을 들었습니다. 3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첫 발은 말랄라의 왼쪽 머리 옆을 스쳐 목을 지나 어깨 부근에 멈췄고 2 발은 샤지아와 카이나트를 스치듯 다치게 했습니다. 말랄라는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버스 안은 비명으로 가득 찼고 남자들은 사라졌습니다. 운전사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가까운 병원까지는 1km 남짓. 12시 30분 스와트의 병원 응급실. 맥박은 있었지만 의식은 없었습니다. 2시 헬리콥터가 도착해
페샤와르의 군 병원으로 이송. 3시 30분. 페샤와르 도착. CT 스캔. 탄환은 머리를 스쳐 목을 지나 어깨 근처에 박혀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모였습니다. 불과 몇 밀리 차이였어. 긴급 수술이 이어졌습니다. 탄환 제거, 뇌압을 낮추는 처치. 그러나 상태는 위태로웠습니다. 뇌부종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 11일. 라왈핀디로 추가 이송. 10월 15일. 영국 이송 결정. 아랍에미리트가 제공한 의료용 항공기가 말랄라를 태워 버밍엄 퀸 엘리자베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2012년 10월 16일. 버밍엄 병원 중환자실. 말랄라가 눈을 떴습니다. 첫 번째로 본 것. 천장의 하얀 빛. 목이 아팠고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펜과 종이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썼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있나요? 두 번째 질문. 여기가 어느 나라예요? 세 번째 질문. 치료비는 누가 내나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부담해요. 가족도 곧 올 거예요. 10월 18일. 거울을 봤습니다. 왼쪽 얼굴이 처져 있었고 왼쪽 눈은 완전히 감기지 않았고 미소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괴물 같아 보여. 그리고 바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어. 10월 19일.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말랄라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미안하다 말랄라. 너를 지키지 못해서. 말랄라는 종이에 썼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10월 20일. 첫 말을 했습니다. 물. 그리고 두 번째 말. 감사합니다. 재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걷기 연습. 처음엔 휠체어, 다음엔 보행기, 그리고 홀로 서기. 말하기 연습. 안면 근육 운동, 혀 운동, 발음 교정. 그의 말, 재건 수술이 이어졌고 이듬해 초 퇴원을 준비했습니다. 왼쪽 귀는 잘 들리지 않았고 왼쪽 얼굴에 마비는 남았지만 걸을 수 있었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생각이 선명했습니다. 2013년 3월.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버밍엄 에지베스턴 고등학교. 새로운 환경, 새로운 친구들. 하지만 목적은 같았습니다. 배우는 것. 2013년 7월 12일. 16번째 생일. 뉴욕 유엔 본부. 청소년 총회. 500여 명의 대표. 전 세계 언론. 분홍색 숄. 베나지르 부토에게서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연단에 섰습니다. 심호흡. 비스밀라 히르 라흐만 니르 라힘. 자비롭고 자애로운 신의 이름으로. 오늘은 제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모든 여성, 모든 소년, 모든 소녀의 날입니다. 침묵을 강요받은 모든 이들의 날입니다. 회의장이 고요해졌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저를 멈추려 했습니다. 2012년 10월 9일 그들은 저를 겨눴고 제 곁에 친구들까지 다치게 했습니다. 그들은 총알로 우리를 침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침묵 대신 수천 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저의 목표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고 저의 꿈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삶에서 변한 것은 없습니다. 단 하나를 제외하고요. 약함, 두려움, 절망이 죽고 힘, 능력, 용기가 태어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를 겨눈 그들에게도요. 이것은 제가 배운 자비의 철학입니다. 무함마드, 예수, 부처에게서. 이것은 제가 물려받은
용서의 유산입니다. 마틴 루터 킹, 넬슨 만델라, 무함마드 알리 진나에게서 잠시 다시 침묵. 한 명의 아이, 한 명의 선생님, 한 권의 책, 한 자루의 펜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교육만이 해결책입니다. 교육이 먼저입니다. 기립박수. 오래 이어졌습니다. 이날은 말랄라의 날로 기억되었습니다. 2014년 10월 10일 금요일 버밍엄의 학교 화학 수업 중이었습니다. 교장실 호출.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문을 열자 선생님들이 서 있었고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이야 말랄라. 17. 역사상 최연소 수상자. 인도의 카일라시 사티아르티와 공동수상. 12월 10일 오슬로 시청. 파키스탄 전통 의상 파란 숄. 이 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저는 17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이미 깨달았습니다.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노벨상 상금은 말랄라 펀드를 통해 소녀들의 교육을 위해 쓰이도록 했고 그해 가을에는 세계 어린이상 상금 5만 달러를 가자지구 학교 재건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말랄라와 아버지는 말랄라 펀드를 세웠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모든 여자아이에게 12년의 무료 안전한 교육. 레바논 백화 계곡. 시리아 난민 캠프. 천막 교실에 들어서면 흙바닥 위에 앉은 아이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너희가 미래다. 교육은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2015년 7월 18번째 생일. 시리아 국경 가까이 난민 소녀들을 위한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희망의 공간입니다. 총알은 육체를 파괴할 수 있지만 꿈은 파괴할 수 없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치보크 CHIBOK 소녀들을 위해 연대의 목소리를 보태고 캠페인을 이어갔습니다. 상은 끝이 아니라 더 멀리 가기 위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2017년 8월 옥스퍼드 대학 입학. 레이디 마거리 톨. 전공은 PPE, 철학 정치 경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다른 학생들과 똑같이 줄을 섰습니다. 이름이 말랄라 유사프자이. 아, 그 말랄라? 네, 그 말랄라입니다. 기숙사 방 하나. 책상, 침대, 책장. 벽에는 사진 몇 장. 가족 파키스탄, 스와트 계곡. 첫 강의. 정치 철학개론. 노트를 펴고 펜을 들었습니다. 교수가 물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말랄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모든 아이가 교육받을 권리. 2018년 대학 2학년. 도서관의 밤들. 존 스튜어트 밀, 애덤 스미스, 칸트를 읽었습니다. 방학이 오면 현장으로 갔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파벨라의 소녀들. 교육은 총알보다 강해요. 제가 증거예요. 이라크 모술. 불탄 학교 앞에서 다시 지을 겁니다. 더 크고 더 튼튼하게. 나이지리아 아부자. 관료들과의 회의. 수백만 명의 소녀가 여전히 학교 밖에 있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라 수백만 개의 꿈입니다. 2020년 6월 옥스퍼드 졸업. 코로나로 온라인 졸업식.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사모를 썼습니다. 공부는 마쳤지만 배움은 계속됩니다. 2021년 11월 결혼 발표. 아세르 말리크. 파키스탄 크리켓 경영자. 버밍엄의 집에서 작은 니카 세레모니. 사랑도 투쟁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투쟁. 결혼 후의 일상. 아침 6시.
우르두 신문을 읽고 BBC를 듣고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8시. 말랄라 기금 화상회의. 아프가니스탄 상황은? 학교 폐쇄 아직 이어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10시. 집필 시간. 난민 소녀들의 교육을 주제로 새 책 작업을 합니다. 12시. 점심. 어머니의 음식. 비리아니, 달 로티. 맛있어요, 어머니. 넌 요리는 언제 배울래? 세상을 조금 더 바꾼 다음에요. 오후 2시. 인터뷰와 강연. 같은 질문들이 돌아옵니다. 후회하지 않나요? 단 한 번도요. 두려움은 없나요? 있죠. 하지만 용기가 더 커요. 저녁 7시. 가족과의 식사. 아버지가 묻습니다. 오늘 뭘 했니? 세상을 조금 바꿨어요. 내일은 조금 더 바꿀 거예요. 2021년 8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했습니다. 여학교는 문을 닫고 여대생은 강의실 밖으로, 여교사는 강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말랄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반복할 것입니다. 저항을. 그 해부터 비공개 교육 네트워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의 교실, 집, 창고, 지하실. 소녀들이 몰래 모여 책을 펼쳤습니다. 문을 닫으면 창을 엽니다. 창을 막으면 균열을 찾습니다. 2023년 3월. UN 인권이사회 연설. 중등 여학생 100만 명 이상이 여전히 교실 밖에 있습니다. 끄덕임으로는 부족합니다.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해 10월. 말랄라 기금 보고서. 교육 난민 수천만. 전쟁과 빈곤, 차별로 학교를 떠난 아이들. 이들은 잃어버린 세대가 아니라 포기당한 세대입니다. 2023년 10월 9일. 그날로부터 11년. 스와트 계곡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귀향. 고향집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어서 와, 딸아.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어린 시절 방. 서랍엔 낡은 공책. 흔들리는 연필선. 11살의 마지막 페이지. 언젠가 돌아올 거야. 조용히 웃음이 났습니다. 둘 다 아니었지만 더 큰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카이베르 학교. 교문 옆 새현판. 말랄라 유사프자이 홀. 교실에 들어서자 소녀들의 함성이 터졌습니다. 선배님, 저도 여러분처럼 이 의자에 앉았어요. 같은 꿈을 꾸었고 같은 두려움을 알았어요. 하지만 봐요.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용기를 내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스쿨버스 정류장. 그날의 그 자리. 바람이 불었습니다. 말랄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했어요. 미움은 짐. 내려놓아야 앞으로 걸을 수 있으니까요. 2024년 27. 말랄라 기금은 여러 나라의 파트너들과 현장을 누볐습니다. 교실을 다시 열고 교사를 지원하고 장학금과 캠페인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길은 멉니다. 전 세계 약 1억 명이 넘는 소녀가 여전히 학교 밖에 있습니다. 숫자는 너무 크다고요? 그럼 한 명씩 떠올려 보세요. 아미나 15세 나이지리아. 파티마 12세 아프가니스탄. 마리아 14세 브라질. 이름이 있고 꿈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의 연례 보고서의 제목은 진전과 후퇴. 진전. 어떤 나라에서는 초등교육의 성평등이 현실에 가까워졌고 어떤 나라에서는 여학생의 중등 진학률이 꾸준히 올라갔으며 조혼을 줄이려는 지역의 약속도
조금씩 힘을 얻었습니다. 후퇴. 아프가니스탄이 완전한 역행, 분쟁으로 인한 서아프리카의 대규모 이주, 그리고 팬데믹 뒤 학교로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아이들. 한 걸음 전진, 때로 두 걸음 후퇴. 그러나 포기는 없습니다. 후퇴가 있다면 더 큰 도약을 준비하면 됩니다. 2025년 28, 13해 전의 그날 스쿨버스의 총성. 그 총성은 한 소녀를 쓰러뜨렸지만 100만 개의 목소리를 깨웠습니다. 저를 특별하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살아남은 운, 목소리를 들어준 운, 다시 배울 기회를 되찾은 운. 하지만 오늘도 운을 기다리는 소녀들이 있습니다. 교육이란 무엇인가요? 그녀는 말합니다. 숨이에요. 누군가에겐 당연하지만 누군가에겐 간절한 것. 가장 힘든 순간은 총에 맞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깨어나서 친구들이 겪는 두려움과 상처를 들었을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은 편지를 받을 때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학교로 돌아갔어요. 한 명이라도 변한다면 모든 아픔은 의미가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똑같아요. 마지막 한 명의 소녀가 교실에 앉을 때까지 그녀는 가방을 듭니다. 항상 그렇듯 여분의 펜이 있습니다. 검은 펜, 파란 펜, 빨간 펜. 도구이자 무기, 희망이자 저항. 문을 나섭니다. 오늘도 같은 이야기를 다시 말합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반복이 변화를 만드니까요. 한 명의 아이, 한 명의 선생님, 한 권의 책, 한 자루의 펜. 이 문장을 우리는 얼마나 더 반복해야 할까요? 100번, 1000번, 10,000번. 상관없습니다. 필요한 만큼 계속할 뿐입니다. 그날의 목소리는 오늘도 울립니다. 스와트의 메아리는 세계를 돌아 다시 당신에게 옵니다. 이제 묻습니다. 오늘 당신의 펜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랍에 잠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손에 들려 있습니까? 그 펜으로 무엇을 쓸 건가요? 침묵입니까? 아니면 변화입니까? 한 줄의 문장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한마디의 용기가 세상을 흔듭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성별은 한계가 아니며 두려움은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실. 펜은 총보다 강하고 교육은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말랄라의 싸움은 계속되고 우리의 선택도 계속됩니다. 매일 매 순간 침묵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방관할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그 선택들이 모여 역사가 됩니다. 당신은 어떤 역사를 쓰고 싶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함께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다음 시간 그날의 목소리.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계단. 25만의 물결.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심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이자 운동가. 평화주의자이자 혁명가. 비폭력이 폭력을 이긴 날, 사랑이 증오를 눌렀던 순간. 그의 꿈은 어떻게 현실로 걸어 들어왔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꿈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을까요? 다음 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편에서 만나겠습니다.